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 최고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종목을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입니다. 22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.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가 1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도 런칭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돼서 망설였던 분들은 이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이라든지 노바백스 위탁 개발 생산이라든지 백신, 토종 백신 이렇게 좀 큼지막한 재료가 3개가 있다.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뭐 큼지막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. 물론 중간중간에 뭐 주주가 뭐 백신 사업 접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WHO 쪽에 일단은 승인 요청을 해난 상태죠. 여기 좀 보면은요, 노바백스 일단은 뭐 WHO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요. FDA라든지 아니면 유럽 의약품청에는 뭐 지연이 돼서 4분기에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, 4분기도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. 요게 빨리 신청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긍정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반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영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4,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새롭게 걸린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4,000명 중 4만 명이었나 4,000명이었나 그런데요. 죄송합니다.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다라고 하네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요,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인데,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델타 플러스라는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백신이라는 부분 또는 치료제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게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효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 말뜻은 뭐예요?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 부스터 샷을 해가지고 뭐 1년에 3번을 맞아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되고, 내년이 되면 또 3번인가 2번인가 또 맞아야 되는,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는데, 이게 과연 mRNA 이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고 아직까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화이자 때문이다 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, 모더나 때문이다 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늦게 나오더라도 안전한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노바백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뿐만 아니라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,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고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하나 둘 오픈이 되고 노출이 되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뭐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반대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. 물론 그 사이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, 제약,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시총이 많이 없어지면서 하락했던 부분은 맞아요. 전체적인 업황이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밀린 것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뭐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같이 연동돼서 밀리는 것도 있을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너무 더디다라는 부분입니다. 물론 중간에 뭐 SK케미칼 그 지분 가지고 이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유도 있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나 그 유바이로직스가 임상 3상을 하는 것 같죠? 예, 3상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를 좀 보여줬습니다. 뭐 델타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, 비임상 효력 시험으로 성공적인 결과고, 이상에 진행 중인 유백코 19가 최근에 코로나 환자 확진자 99% 이상에서 발견되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. 이게 뭐 무조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, 일단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원탑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바이로직스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흔들거리는 입장이다라고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결국은 임상 이상, 지금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거고요. 지금
SK바이오사이언스는 3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2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. 뭐 스케줄대로라면 10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경우에는 11월 초라든지 11월 중순쯤에 나올 수가 있는데, 아무튼 그 정도쯤에 이 임상 2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단숨이 다시 돌릴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유바이로직스가 뭐 임상 3상 신청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화제를 받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빠른 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빠르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정부에서도 뭐 성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척사항은 있을 거다,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바백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어요. 뭐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생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능이라든지 절대로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 꿀리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는, 가장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뭔가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가 단연 1등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,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는 이 백신,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신 역시 노바백스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. 다만 가격이 얼마 정도에 책정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노바백스보다 더 싸게 책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, 그거 같은 경우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는 백신이랑 조금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CEPI라는 부분이었는데, 이거는 그냥 거의 국제 기구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금액을 비싸게 칠 수는 없고요. 거기에서 어떤 정도 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보다는 더 싸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. 그렇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. 또한 보관이라든지 유통 부분에서도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, 중요한 것은 이제 효능이겠죠. 방어력. 그 큐어백이라는 독일 회사가 mRNA 플랫폼으로 똑같이 화이자랑 모더나를 만들었는데, 걔네들은 50%의 그 효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WHO에서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. 근데 똑같은 플랫폼이었던 화이자랑 모더나는 90% 이상의 효능을 보여줬죠. 그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랑 노바백스가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효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, 그 효능이 노바백스보다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백신이 오히려 더 좋은 백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. 일단 노바백스에서 WHO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했는데, 장중에 이 백신 및 치료제 기업 중에서 노바백스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. 뭐 3% 정도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. 그리고 뭐 화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리제네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, 이게 뭐 WHO랑 뭐 미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, 사모펀드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, 이 물량이 아무래도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또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매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살짝 의심이 좀 들고요. 외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 박스권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고, 박스권 하단에 지금 붙여져 있는데, 여기서 살짝 밀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뭐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12월달이든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는 나올 겁니다. 여기에서 악재성 이벤트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호재성 이벤트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. 호재성 뭐 결과가 말 그대로 뭐 임상 이상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악재성 이슈가 아니면 성공했다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벤트 그 효과가 나오겠죠. 결과가 나오겠죠.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형성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음봉이라든지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아직은 없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 되겠고요.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. 저희한테 좀 허브리핑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이 영상은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.
영상 안에는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수 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된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 1주년입니다. 그래서 기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말 그대로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길게는 못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.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요. 반쪽 이벤트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뭐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돼서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잡고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셔갖고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TV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